순천마을방송국입니다. 저는 이 마을 철도문화마을에 사는 주민 서봉엽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마을 방송인데요. 한 번 더 소개하자면 순천 마을 방송국은 조곡동 철도 마을에 있고요. 순천 마을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을 방송국에서 들려주는 순천 철도 문화 마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라디오 들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순천 원도심에 자리한 마을 철도 관사 마을로 알려진 이곳에 지난해 말 마을 방송국이 생겼습니다. 마을에 담긴 추억을 같이 이야기하는 사랑방이 생긴 거죠. 꿈이가 너무 닮으셨어요. 네, 자매님이 또 복고 달에서 재밌는 추억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추억들이 있으신지. 많죠. 그때 실개천을 우리가 일부러 들어가가지고 네. 거기서 놀다가 장난치다가 학교를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다가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그런 모습이. 네. 그런데 그때는 우리 그렇게 하고 잘하고. 일제강점기인 1936년 철도사무소 종사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철도 관사마을. 당시엔 주택뿐 아니라 운동장, 병원, 수영장 등의 복지시설까지 들어선 순천 근대기 최초의 계획도시로 전국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대한민국 철도의 산 증인이자 철도와 함께 평생을 살아온 이들의 터전이 되어온 철도 관사마을. 덕분에 마을을 지켜온 어르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곧 마을의 역사가 됐죠. 외정 때에 일본 사람들이 관사로에서 살 때는 조용히 저그들만 이렇게 살고 그럼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무실로 이제 이렇게 번화가 잘 돼 있었다니까. 최고로 만들어놨어. 그것을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부숴버리고 살아버렸지. 우리 한국에 막거꾸로. 서울과 연결되는 전라선과 영후남을 잇는 경전선이 만나는 순천 철도 관사마을. 조성 당시 총 152세대의 일본 철도인들과 그 가족이 살았던 마을은 이제 아픈 역사를 담은 순천의 근대 문화유산으로 남게 됐습니다. 철도 직원들이 처음에는 많이 살았는데 다 이제 흩어지고 일반인들이 전부 일반인들이 사들어와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철도 직원들 뭐 몇 번 없을 거예요. 그래도 많이 어디 딴 데보다는 좀 철도 가족들이 여기가 더 많이 산다고 봐야지. 현재 마을에 남아있는 관사는 총 50여 채. 그중에서 관사 가옥의 옛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은 당시 7등급 관사였던 고 이학실 선생 댁입니다. 일본식 아담한 목조 건물로 지은 지 80년이 된 가옥. 아들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이성환 씨의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까지. 그래도 이제 뭐 어쨌거나 뭐 객지에 가 있어도 고향은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 일본식 격자 창화 아래 가지런히 놓인 한국 전통 자개장. 다다미방 사이를 잇는 전통 문살. 일본 가옥에 한국인들의 삶이 더해져 완성시킨 한 지붕 속 두 문화는 이 공간을 아끼셨던 부모님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저희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도 뭐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해셨지만 저희 모친께서 아주 좀 깔끔한 성격이어가지고 매일처럼 매일 하여튼 청소하고 가꾸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아마 이제 이 정도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어머님,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일제강점기 철도학교를 나와 순천역 운전사령을 지냈던 아버지 덕분에 관사마을이 고향이 된 이성환 씨. 옛 모습을 잃어가는 고향의 모습이 늘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아쉬운 건 너무 이제 그 동네가 그 개축을 하는 바람에 이제
뭐 옛날의 모습들은 거의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더 커요. 뭐 기억도 새록새록하지만 나지만 하여튼 그 사라진 그거에 대한 더 아쉬움이 더 크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신 분들이시고 네, 맞습니다. 또 이사 일찍 오셔가지고 또 오래 사셨던 분이고 해서 철도 마을이 아주 많이 지금 변해버렸는데 옛날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옛날에 마을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 버렸다 이런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그 앞선 시간에 사라져가는 마을의 추억, 말씀드렸습니다만 잊혀져가는 우리네 역사에 대한 주민들의 아쉬움은 이제 마을 방송국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앙로 마을 주민들과 이제 마을 라디오, 마을 방송을 통해서 마을의 이야기를 좀 담아내고 기록해보자라는 의미도 있고, 방송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수다를 나누면서 같이 공유하는 추억도 있고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고자 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시간을 기록하는 방송국. 지금 노란 그 지붕 있잖아요, 손바닥. 그 서로 이야기가 꼬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마을의 모습이 하나둘 변해가는 걸 지켜보며 속으로 삼켰던 말들이 많았었나 봅니다. 항암없이 또 그걸 훼손하는 걸 제가 보고는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우리 마을 방송국에서 조그만한 힘이 돼서 어떻게 또 이렇게 좀 보존할 수 있는 우리 캠페인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을 사람들은 마을이 어떻게 변해가길 바랄까요? 옛날 같이는 보존은 안 되지만 진짜 이 철도 마을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전국에서 따지자면 뭐 다른 마을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좀 많이 좀 해가지고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현대와 또 옛날과 지금 공존이 같이 아름답게 같이 공존했으면 좋겠어요. 옛날 것만 꼭 굳이 그렇게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좀 두 가지 공존을 동시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는 거 있죠. 기적소리 빵빵하고 네. 끝나는데요. 우리 소봉효 쌤이 외쳐주시면 저희가 함께 크게 기적소리를 울리겠습니다. 기적소리를 울리겠습니다. 빵빵. 아니잖아요. 제가 할게요. 자, 우리 마을 발전을 위해서 기적소리 빵빵. 추억으로 기억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철도 역사가 시작된 곳. 어제와 오늘이 공존하며 그 오랜 가치를 내일로 이어가는 마을. 여기는 대한민국 철도 역사 1번지 순천 관사마을입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야, 오늘은 봄도 좀 왔겠다. 황랑신 김삿갓을 홀렸다니 화순적벽을 오늘 제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더욱 보고픈 그곳, 버스를 타고 떠나봅니다. 화순적벽 투어 함께 가보시죠. 화순적벽의 경과는 이미 정평이 나 있죠. 올해는 언제 시작하나 적벽 버스 투어의 게시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사람들 진짜 많이 온다. 아버님, 이렇게 세 분이서 오신 거예요? 네. 오, 근데 아들들 표정이 되게 안 좋은데요? 집에 와서 그러죠. 잠을 조금 못 자고. 오늘 어디 가는 줄 알아? 네. 졸리구나. 지금 눈이 막 아주 예. 적벽이고 뭐 모시고 가네. 지금 내려오는 눈꺼풀을 어떻게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자고 싶어요? 적벽 보고 싶어요? 어? 적벽 보고 싶어요. 대답을 못 하네요. 아니 적벽 가는데 뭐 이렇게 또 이쁘게 하고 오셨대요? 적벽 오라 그렇게 이쁘게 칠하고 오셨어요. 적벽 가니까 이쁘게 하고 오늘 적벽 패션이 좀 난다른데 우리 어머님은 보니까 예, 뭐 삿갓도 아니고 아우 봄맞이네요, 봄맞이. 예. 아니 적벽 딱 이제 차 타고 이제 출발할 텐데 어떠세요? 좀 기대가 좀 되세요? 그냥 기대가 되고요. 가봐야 알겠어요. 아 눈으로 봐야지 알겠다. 그 명성 확인해야지 알죠, 그쵸? 예, 명성이 자자하니 오늘 저랑 함께 제대로 투어 한번 해보시죠. 예, 좋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2018년 투어 개시 첫날 첫 차를 예약한 부지런한 사람들. 그 대열에 저 박지선도 끼었습니다. 그래서 더 뿌듯한 마음,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재밌게 적벽 투어 하세요. 출발해볼까요? 출발! 4년째를 맞는 화순 적벽 투어 버스. 올해는 그동안 빠져 있었던 무렴 적벽이 새롭게 포함돼 더욱 기대를 모았습니다. 중심으로 이제 왼편에 바라보시면은요, 코가 이렇게 예쁘게 생긴 산이 하나가 보일 겁니다. 저기가 하순군의 주산인 만연산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나한산이라고 했대요. 달리는 버스 안 다들 학창 시절 소풍날처럼 들뜨셨어요. 투어 버스가 가는 첫 코스는 무렴정. 16세기 중엽의 무렴공 송정순에 의해 세워진 곳이죠. 무렴정을 처음 보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참 깊은 지역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 자리에서 안 움직일 거예요. 무렴적벽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 세워진 이 무렴정은 풍광이 수려하고 유서 깊은 정자 중 제1경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누정에 걸린 오래된 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여기가 무렴정이라는 정자입니다. 그래서 말 물자에 물들을 염자예요. 의미는 이제 나는 세상을 살면서 티끌 하나 물들지 않고 속됨 없이 살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자 안에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남긴 시 28수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배롱나무라는 거예요. 배롱나무. 야, 배롱나무 이 두께가 되는 걸 기둥으로 세웠으니 무렴정. 세상에 물들지 않겠노라. 전 너무 물들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 세상이. 무렴정에서 바라다 보이는 절경. 수백 미터 깎아 세운 듯한 절벽이 동북천에서 내려오는 푸른 물에 비치면 말로는 다 표현 못할 장관을 이룬답니다. 어머님, 그거 아세요? 여기 무렴정에 그 방랑신 김삿갓이 제일 좋아했던 곳이래요, 여기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있겠죠. 우리 어머니 서 있는 데가 김삿갓이 거기 서가지고 딱 여기를 무렴정을 바라봤을 수가 있다고요. 우리 어머니. 감흥이 없으세요? 오늘 이거 처음으로 이 적벽 투어에서 추가된 코스란 말이에요. 그 느낌을 아주 뿜뿜뿜어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방랑시인 김삿갓도 무렴적벽을 사랑해 자주 찾아와 시를 읊었고 마지막 눈을 감은 곳도 적벽과 가까운 화순 구한마을이었다고 해요. 화순적벽은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무렴정 보니까 어떠셨어요? 물이 너무 맑아. 물이 너무 맑고. 너무 맑고 색깔이 좋고. 좋아. 확실히 김삿갓이 좋아할 만해요? 네. 우리 어머님 마음도 좀 뺏기셨어요? 많이 뺏겨버렸어. 우리 어머님 어떠셨어요? 그 물줄기, 흐르는 물줄기가 잔잔해서 좋았어요. 아, 진짜 우리 어머니 또 시적이시다. 참, 갑자기 내 마음이 잔잔해지네. 무렴적벽을 뒤로 하고 또 다른 경관을 마주하러 달려갑니다. 차창 밖에 뭔가가 보이죠? 오른쪽으로 보시면 와, 대박. 약간 저희 섬이 거북섬이 하나 보입니다. 거북이를 닮았다 해서 거북섬입니다. 와, 진짜 거북이 같다. 네.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물이 좀 많이 좀 차면은 거북이가 목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서 아주 발 몸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멋있다. 보통 사람들에게 자랑할 욕심에 핸드폰 카메라에 여러 컷 담아도 봤습니다. 거북섬을 뒤로하고 달려간 다음 목적지는 화순적벽 가운데 최고의 절경으로 불리는 곳이죠. 바로 이 적벽 투어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노루목적벽과 보산적벽입니다. 와, 대박. 와, 진짜 멋있다. 지형이 노루묵처럼 튀어나와 있다 해서 노루묵이라고 했다는데요. 어디에서도 포토존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저 적벽이 자세히 보이네요, 아주. 교과서에만 보던 그런 뭔가 쾌적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와. 자연이 만들어 놓은 작품, 정말 켜켜이 쌓아놓은 실록석처럼 보이는 게 진짜 신기했습니다. 부산적벽과 그 위 망향정, 그리고 그 위로 펼쳐진 노루묵적벽, 최고의 포토존이었습니다. 멀리서 풀샷이 아닌 조금 더 가까이 육안으로 감상할 수 있다기에 냉큼 달려가 봅니다. 진짜 멋있다. 대박!
이곳 망향정에서니 절로 터져 나오는 감탄사가 멈추질 않습니다. 쾌적함과 화성암류가 분포돼 있어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철마다 각각의 옷을 갈아입은 적벽도 물 아래 비친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 적벽이 생겼는지 알고 계세요? 뭐 아까 중생대 뭐라고 그러는데. 전설이 하나 있어요. 네, 전설이 하나 있어요. 원래는 여기가 그냥 이렇게 숲이 우거진 멋있는 산이었는데 한 여자가 정인을 잊지 못하고 사랑한 남자를 잊지 못하고 몸을 던져 목숨을 바쳤는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네? 너무 억울하고 열받아서 귀천을 떠돌다가 이 벽을 그렇게 긁었다는. 처음 듣는. 네, 그렇죠. 처음 듣는 말이죠. 거짓말이니까요. 사실 아름다운 적벽엔 진짜 숨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식수원 개발을 해서 1985년도에 마지막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15개 마을이 수몰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고 특히나 조상들의 산소가 있는 것인데도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가 없었죠. 적벽을 병풍처럼 두르고 살아왔던 마을들은 이제 물속에 잠겨버렸고 이 정자에서나마 고향을 향한 마음을 달랜다고 합니다. 그 애절함이 담겨서인지 망향정 절경이 주는 여운은 참 길었습니다. 너무 좋죠. 우리 어머님 선글라스 진짜 멋있다. 적벽만큼이나 멋있다. 네. 말로만 듣던 적벽 와보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오기를 너무 잘했다. 그런. 오기를 너무 잘했다. 외국에 가봤어도 못지않네. 그쵸? 외국이. 중국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적벽이 비유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해외여행 하나도 안 불어요. 그쵸? 해외 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가까운 데로 멋있는 게 있는데.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나라도 좋은 데가 많다는 거를 우리 사람 다 알아야 돼요. 와, 저 진짜 오늘 진짜 그걸 여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다. 그 어느 외국 풍경에도 뒤지지 않을 우리의 자연경관 앞에 서니 자부심 한가득 한방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로 적벽이 있는 화순 2서면의 또 다른 명소를 찾아가 봅니다. 네, 이곳은 이제 규남 하백원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그 박물관이 들어서게 됐어요. 규남 하백원 선생님은 이 동네 야살이 출신이세요. 근데 23살 때 과거를 급제를 하셨는데 벼슬은 안 하시고 이곳에 계속 머무르시면서 많은 발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승차라는 게 있는데요. 오늘날의 자동 양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세계 지도, 우리나라 지도를 모사를 하시게 됐죠. 그래서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곳에 이제 박물관이 건립이 됐습니다. 구근을 알렸다는 수령 500년의 은행나무도 화순적벽 투어버스를 타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아, 따뜻하다. 야, 진짜 이 천하제일경이라는 말은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 말이구나라는 거 오늘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자연이 내어준 선물, 봄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화순적벽 투어 강추합니다. 아무 때나 맘대로 볼 수 없어 더욱 보고 싶은 곳. 화순 적벽 투어 버스를 타면 자연 비경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제일의 절경을 사진 속에, 추억 속에 담아보는 즐거운 여행길이었습니다. 제철에만 느낄 수 있는 맛과 향을 찾아다니는 남자 박창규. 봄이 찾아온 들녘에서 제가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박창규의 황금 젓가락이 지금 공개합니다. 산을 넘어가 보자. 봄 소식이 들려오는 공주시 사국면. 오늘 제 발걸음이 유난히 힘찬 게 보이시나요? 들어서거라 황금 신고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제철 재료로 신선하고 색다른 요리를 만들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명받고 충남 공주시 사국면에 도착했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꽃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그대 곁으로. 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꽃. 꽃으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에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언뜻 봐서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비닐하우스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향기롭고 싱그러운 정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또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었네요. 말 그대로 시크릿 가든입니다. 쉿, 쉿. 아, 이 향기부터가 다르고요. 향긋한 이 꽃 내음이 싹 콧 속으로 들어오는데요. 아, 자, 앞에 꽃 있네요. 꽃. 꽃이다. 이
농장에선 10여 가지의 식용꽃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눈으로 한 번, 맛으로 또 한 번 느끼는 오감 만족 식용꽃을 만나볼까요? 농장 한켠에서 식용꽃을 가꾸느라 여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식용꽃 전도사 안승환 씨.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예. 저 방송국에서 왔죠. 황금젓가락 들고 와서 황금젓가락. 근데 네. 어쩐 일로 오셨어요? 대체 어떤 게 식용꽃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 앞에 꽃이 있는데. 아, 얘도 식용꽃이에요? 예, 얘는 굉장히 유명한 식용꽃이에요. 이게 로즈마리라고 하는데 네. 그 별명이 수험생의 허브라 그래. 그래서 수험생들 책상에다 놔주면은 그 암기가 잘 습득이 되고 네. 그러는 아주 유명한 거예요. 얘는. 선생님, 저 여기 뭐 하러 왔더라? 벌써 증상이 나타났네.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 하나만. 예. 꾀백일까요? 진짜일까요? 기억력에 탁월한 로즈마리를 긴급 처방했습니다. 식용꽃을 찾아왔구나. 데이지부터 미니장미 펜지까지 10여 가지의 식용꽃에는 좋은 향과 영양분이 가득 함유되어 있습니다. 꽃은 식탁의 아름다움을 더해주어 식욕을 더해줄 뿐 아니라 맛과 영양을 더해주는 좋은 점이 있는데요. 바로 꽃은 번식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양분을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꽃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각종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봄철 나른한 우리 신체에 활력을 넣어주고 춘곤증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100대 스타팜에 선정됐던 이 농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식용꽃을 재배했습니다. 색깔 있는 채소 같은 것들을 자꾸 선호하고 막 그래가지고 채소로서는 색깔을 맞춘다는 게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뭐 식용화 같은 어떨까 말은 하는데 시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제일 먼저 그걸 시작했죠. 그 덕분에 지금도 여러 단체와 대학에서 견학과 실습을 위해 찾아오는데요. 이렇게 예쁜 꽃으로 무얼 만들어 먹으면 좋을까요?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만큼 뭐 다양한 시도들 또 여러 요리의 접목도 시켜보셨겠어요. 우선 쉽게 먹게 하기 위해서는 김밥도 해봤고 그다음에 까나페도 했었고 샌드위치도 만들었었고 롤케이크 그다음에 케이크 꽃 케이크 또 초밥 여러 가지를 그냥 원래 농사꾼인데 요리까지 이렇게 하는 근데 참 이상하게 됐어 일이. 자, 오늘도 그러면 이 황금젓가락에 어울릴 만한 꽃으로 이용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나한테 요리 시키려고? 요리는 나한테 시키지 말고 예? 알아서 셰프를 부르든지 아니면 요리사를 부르든지 그렇게 하자요. 그래요? 직접 안 되고요, 요리는? 날 힘들게 만들지 말라니까 참. 그럼 요리는 누가 해주시지? 알아서. 잠시만요. 이 발자국 소리.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나타나는 이분. 한식부터 양식까지 모든 요리를 맡겨만다오 김종복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정말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 오늘도 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왔어요. 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꽃을 이용한 맛있는 요리를 또 색다른 요리를 만들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네네. 쭉 걸어오시는데 후광이 야,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문제는 이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식용꽃을 이용한 어떤 요리들이 가능할까요? 뭐 고민할 거 없고요. 지금 3월에서 5월이 제철인 그 서해 바다에 나는 쭈꾸미하고 꽃들과의 만남을 한번 해서 조화로운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말씀만 들었는데도 벌써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 꽃들이 어떻게 또 변신을 하는지 어떤 색다른 꽃 요리로 탄생을 하는지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먼저 다른 재료와 어울릴 수 있게 색과 맛을 고려 식용꽃을 한 바구니 채취하고요. 농장 한편에 마련된 주방에서 오감 만족 식용꽃 요리를 시작합니다. 요즘 제철 맞은 주꾸미를 채소 스톡에 데쳐 준비하는데요. 꽃과 해산물의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네요. 접시에 한입 크기로 잘라 플레이팅을 하고 봄나물 소스를 곁들여 줍니다.
아무래도 그 음식이라는 게 절기 음식이거든요. 지금 철에 나는 게 꽃이고,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서는 쭈꾸미가 잡히고 이러니까 한번 육지와 뭐 해산물 한번 조화를 이뤄봤습니다. 이번엔 플라워 샤오마이, 일명 꽃만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얼린 두부와 표고버섯, 불린 당면을 잘게 다져서 준비합니다. 다진 버섯과 두부를 약불에서 볶는데요. 간장으로 살짝 간을 한 뒤 참기름까지 넣어줍니다. 적당하게 볶은 재료를 만두피에 넣고 다진 당면과 식용꽃, 포트베리골드를 넣어 만두를 만드는 거죠. 한입 크기로 만든 플라워 샤오마이를 20분 동안 쪄내는데요. 만두와 냉면을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는 사실. 사과 농축액으로 만든 육수를 곁들여 플라워 샤오마이 완성. 마지막으로 봄하면 떠오르는 나물 쑥으로 쑥 버무리를 만들어 봅니다. 향기로운 쑥에 빛깔고 온 포트베리 골드 꽃잎을 골고루 섞어주는데요. 여기에 찹쌀가루를 설설 뿌려서 쪄내면 완성. 꽃가나 합이 너울 춤을 추고, 오늘은 황금젓가락도 춤을 추게 생겼네요. 그렇죠. 네네. 야, 이 상차림 자체가 그냥 봄입니다. 음식 속으로 꽃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죠. 그죠? 예. 펜지와 주꾸미의 만남. 포토메리 골드의 그 플라우 샤오마이. 포토메리 골드의 쑥 버무리기. 그렇게 오늘 꽃들이 음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음식 자체가 네. 정말 예쁘고 아름다워서 먼저 눈으로 먹고 있습니다. 맛있어. 주꾸미. 주꾸미. 쑥버무리. 맛있어. 꽃. 맛있어. 눈으로 충분히 먹었으니까요. 눈으로 충분히 먹었으니까 이제 이 황금젓가락의 맛을 보겠습니다. 야. 먼저 에피타이저. 펜지와 주꾸미가 만난 봄의 향연입니다. 상큼하면서도 사랑스럽죠. 한 딸기의 꽃으로 피어난 샤오마이는 시원한 냉면과 함께 먹음직스러운 메인 메뉴로 완성됐습니다. 향긋하면서도 고소한 쑥 버무리는 노란 꽃잎 덕분에 더 근사해졌죠. 눈으로 먹고 향기로 먹고 다시 맛으로 먹는 오감 만족 꽃 요리. 꽃이 가지는 향기와 맛이 비린내를 잡아주고 음식의 맛을 더 풍성하게 하는데요. 어머, 이런, 하나씩 맛보다 보니 어느새 접시가 깨끗해졌네요. 꽃이 그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소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커다란 면역체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향기로움, 싱그러움까지 같이 먹으니까 우리 몸이 더욱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올 봄에 아름다운 꽃으로 집안 분위기도 바꿔보시는 것도 좋지만요. 이렇게 식탁 위에도 맛있고 건강한 꽃을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황금젓가락이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 이제 꽃을 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집 밥상 위에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활기차고 색다른 봄이 됩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꽃. 때로는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죠. 어디 쓰시는 곳이에요, 혹시? 여자친구랑 싸워가지고. 그러시구나. 예,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는데. 이 봄을 더 싱그럽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플로리스트가 있습니다. 원진희 씨의 아름다운 꽃 이야기 함께 하시죠. 여기에요, 여기. 화사하고 예쁜 꽃이 많다고 소문난 충주의 한 꽃가게인데요. 소개합니다. 이 꽃집의 주인장, 플로리스트 원진희 씨. 원래 저는 은행에 계속 오랫동안 다녔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많이 좀 지쳤었어요. 또한 육아랑 같이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다가 우연찮게 드라이플라워라는 꽃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배워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배워서 시작하게 됐죠. 이야, 진희 씨 손은 금손인가 봐요. 꽃가게를 시작한 지 겨우 2년. 초보 사장인데도 입소문이 자자한 비결이 뭘까요?
진희 씨는 주문 즉시 꽃다발을 만들어서 인터넷 블로그에 올리는데요. 이걸 보고 다들 주문하고 기분 좋은 후기를 올려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정말 입소문이 일파만파 금방 번지게 된 거죠. 와, 근데 진짜 예쁘다. 진희 씨의 특기는 꽃과 소재를 모아서 다발을 만드는 핸드 타이드 부케. 플라워 디자인에서 유행을 조금 타는 편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좀 빨간 장미 붉은색의 포장지는 이 색감으로 장거리 연애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키가 굉장히 커 보이시는데 여자친구분도? 여자친구 82. 그러니까 두 분이 되게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단골 고객의 달콤 쌉싸름한 연애 이야기를 꽃다발에 녹여내는 그녀. 안녕하세요. 네, 꽃 찾으러 오신 거죠? 예, 여기 준비해드렸어요. 여자친구 드린다고 해서 제가 약간 퍼플 계열로 준비해봤는데 뜻깊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여자친구랑 이제 결혼 앞두면서 많이 다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 마음을 좀 녹여주려고 그래서 주문을 하게 됐어요. 30대 후반에 남들보다 늦게 플로리스트에 발을 들여놓은 원진희 씨. 그런 만큼 욕심을 낸 게 있답니다. 꽃이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꽃다발을 하나 만들어도 저는 굉장히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만들긴 하거든요. 이제. 근데 그 외에 정말 예술성 있는 작품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좀 그런 유럽 정통의 프렌치 스타일을 직접 가서 한번 경험해보고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보면 조금 더 다른 이제 영감 같은 게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 좀 무리해서 연수는 다녀온 거긴 해요. 아유, 정말 열정이 대단하네요. 진희 씨는 파리 국립 플로리스트 학교에서 단기 연수를 했는데요. 스승에게 깊이감 있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잘 살린다는 평을 듣곤 했답니다. 그날 오후, 진희 씨가 꽃가게 문까지 닫고 찾은 곳은 화실입니다. 아름다운 색채의 어울림을 늘 머릿속에 떠올리기 위해 1년 전부터 데생과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제법 실력이 물이 올랐답니다. 평온함이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도 좀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고 지칠 때 그림을 그리면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그림에 빠져들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원래 예술 감각이 있긴 했지만 뭐든 시작하면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욕심쟁이랍니다. 물론 선생님도 인정하시죠? 어때요? 우선 지금 현재 하시고 있는 일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색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진희 씨는 대학 첫 미팅에서 만난 남편과 28에 결혼해 아들 하나를 뒀는데요. 요즘 한창 사춘기인 아들 챙기느라 가게와 집을 바쁘게 오가고 있습니다. 얘기해봤더니 그쪽에서도 일러스트 이제 그런 쪽으로 수업을 하시니까 한번 엄마랑. 진희 씨를 닮아 예술에 관심 많은 아들. 엄마 응원만큼은 최고입니다. 제가 작년 어버이날에 친구들한테 꽃을 판 적이 있어요. 어머니를 도와가지고 꽃을 판다는 것에 대해서 더 신기했어요. 엄마가 예전에 은행에서 일할 때보다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거니까 좀 더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진희 씨는 자신처럼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꽃꽂이 원데이 클래스를 열고 있는데요. 시작부터 수업을 염두에 두고 꽃가게도 수업하기 편하게 꾸몄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우시죠? 날씨가 꽃샘추위가 왔나 봐요. 나가면서 밑으로 뻗치는. 그리고 방사형으로 한번 꽂아봤어요. 방사형 같은 경우는 줄기 배열이 한 군데로 모이는 거예요. 한 초점에서. 화려한 꽃을 돋보이게 하는 건 소박한 꽃. 그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안미초라는 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한 가지에, 한 대에 정말 자잘한 정말 작은 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거든요. 하얀색의 아미초인데 한여름에 이렇게 산 같은 데
이렇게 들 같은 데 많이 피어 있는 꽃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좀 잔잔한 꽃을, 들꽃 같은 느낌의 잔잔한 꽃이 좋더라고요. 아미초는 그녀의 시크릿 플라워인가 봅니다. 뭔가 이렇게 빵 터져 나오는 느낌으로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느낌이 다 다르다는데요. 인증샷 한번 찍어주세요. 앞에서 이렇게 들어볼게요. 둘, 셋. 한 번만 다시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환하게 웃는 모습이 진희 씨도 만족스러운가 봅니다. 이야, 집이 다 환해지겠는데요. 꽃은 봐도 이게 힐링이 되잖아요. 향기를 맡아도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꽃꽂이를 하게 됐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꽃처럼 예쁘게 하셔가지고 저희도 만들면서도 더 기분 좋고요. 네, 좋습니다. 고객들은 왜 그녀의 꽃작품을 좋아하는 걸까요? 어떤 저의 단골 고객분이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제 꽃을 보면 따뜻하대요. 느낌이 그러니까 평온하고 따뜻하고. 근데 저도 그 느낌을 추구했었거든요. 아, 그 느낌 뭔지 알 것 같네요. 욕심 많은 진희 씨, 요즘 하고 싶은 일이 또 생겼답니다. 바로 웨딩 장식인데요. 시간 날 때면 이렇게 직접 만들고 스케치도 해보고 솜씨를 뽐낼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꽃이 그렇게 비싼 꽃만 있지는 않거든요. 정말 저렴하고 예쁜 꽃들도 많아서 그런 꽃들을 좀 자기 가까이에 식탁 앞에, 사무실 책상 옆에 아주 작은 꽃이라도 가까이 둘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꽃집에서 꽃과 함께하는 제 그림 전시회를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조금 있어요. 그 욕심 마음껏 내도 될 것 같죠? 엄마로 아내로 그리고 플로리스트로 1인 3역을 소화하고 있는 그녀.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해내고 싶은 그녀의 욕심과 열정이 오늘의 그녀를 만들어낸 듯합니다. 향긋한 향기와 아름다움을 선물하는 플로리스트 원진이. 고객들이 자신의 꽃을 보고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는데요. 앞으로 더 가치 있는 플로리스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원진이, 그녀를 주목해주세요.